혼자 맞는 첫 명절. 당신은 준비되셨습니까? 작년 이맘때만 해도 부엌에서 음식 만드는 냄새가 집 안 가득했을 겁니다. 가족 맞을 준비로 분주했고 자녀들 오는 시간을 계산하며 준비했을 겁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부엌은 조용하고 준비할 것도 없고 전화벨도 울리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닙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세상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늙은 겁니다. 지금 제 말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올해 처음 혼자 명절을 맞는 분, 배우자를 잃고 첫 계절을 앞둔 분, 자녀들이 올해는 못 갈 것 같다고 말한 분, 아직은 괜찮지만 언젠가 이렇게 될까봐 두려운 분. 만약 당신이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30분이 좀 깁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당신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당신의 클릭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강남구 한 복지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한 분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를 7개월 전에 떠나보냈습니다. 두 아들은 있는데 한 명은 미국에 있고 한 명은 경기도에 삽니다.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렵습니다. 연금은 월 75만 원. 혼자 살기에 빠듯합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분의 말입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거든요. 43년을 함께 잔 자리가 텅 비어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 하루가 어떻게 지나갈지 막막합니다.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최근 몇 년간 65세 이상 혼자 사시는 분들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아파트 복도에서, 공원 벤치에서, 마트 계산대에서 혼자 계신 분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혼자 사는 노년. 이제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평생 교직에 계시다가 정년 퇴직하신 분입니다. 부인과 함께 조용히 살았는데 2년 전 부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3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한 말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참 많이 왔어요. 위로도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집에 혼자 돌아왔을 때 그때가 진짜 지옥이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슬픔은 혼자 있을 때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는 버틸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49제에서 제사에서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모두 떠나고 혼자 남았을 때 그때 진짜 고통이 시작됩니다. 빈 식탁, 꺼진 부엌, 울리지 않는 전화, 아무도 부르지 않는 내 이름,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들. 이게 혼자 사는 노년의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대가족이 당연했고,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였고, 부모를 모시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성과를 요구받고, 집에서는 아이 교육에 쫓기고, 주택대출 상환에 허덕입니다. 부모를 자주 찾아뵙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걸 서운해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으니까요.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외롭지 않은 것은 다릅니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은 텅 빕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참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혼자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불행한 일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혼자 외로움 불행. 이런 등식이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무슨 뜻일까요? 평생을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부모와 형제와 배우자와 자녀와 항상 누군가를 신경 써야 했고 누군가에게 맞춰야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처음으로 온전히 나만의 시간이 생긴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두렵습니다.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니 당황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라고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잃고 외로운데 무슨 기회냐고요.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바꾼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은 강민호, 69세입니다. 부인을 1년 전 암으로 떠나보냈습니다. 투병 기간이 2년이었는데 그 시간 동안 강 씨는 간병에 매달렸습니다. 병원과 집으로 가며 부인을 돌봤습니다. 부인이 돌아가신 후 강 씨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3개월 동안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TV만 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이나 컵라면으로 때웠습니다. 아들이 걱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지만 강 씨는 아들 앞에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 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 잠에서 깼는데 다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나도 죽겠구나. 그 생각이 오히려 강 씨를 깨웠습니다. 그래, 이러면 안 돼. 뭐라도 해야 돼.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직 어두웠지만 걷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30분쯤 걸었을까요?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내가 아직 걸을 수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새벽에 나가서 걸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걸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 같은 시간에 걷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분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요즘 자주 보네요. 네, 요즘 새벽에 걷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 걸어요. 5년 됐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람 목소리를 듣는 게 이렇게 반가운 줄 몰랐습니다. 그분과 자주 마주치면서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비슷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부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매일 걷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강 씨는 그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강 씨는 다른 변화도 시작했습니다. 혼자 밥을 해먹기 시작한 겁니다. 간단한 것부터였습니다. 계란말이, 된장찌개, 김치볶음밥. 서툴렀지만 해보니까 할만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아직도 뭔가를 할 수 있구나. 지금 강 씨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1시간 걷습니다. 집에 와서 간단히 아침을 만들어 먹습니다. 오전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습니다. 점심은 밖에서 먹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탁구 교실에 다닙니다. 거창한 일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섭지 않습니다. 오늘 할 일이 있으니까요.
강 씨의 말입니다. 부인이 그립습니다. 매일 그립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하루 종일 슬픔에 빠져 있지는 않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요. 이 이야기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강 씨를 바꾼 건 새벽 산책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밖에 나가서 걷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시도가 다른 것들을 불러왔습니다.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요리를 시작했고, 탁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첫걸음입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시작조차 못합니다. 그냥 뭐라도 하나 시작하는 겁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윤정자 씨, 72세입니다. 남편은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산 지 오래되어서 이제는 익숙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그전에는 복지관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교회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동안 모든 게 멈췄습니다. 2년 넘게 집에만 있었습니다. 팬데믹이 끝난 후에도 윤 씨는 다시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게 어색해졌고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습니다. 딸이 걱정해서 전화를 자주 했습니다. 엄마, 복지관 다시 안 가세요? 이제 나이도 많고 귀찮아서.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까? 너무 오래 안 나갔는데 어색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딸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그냥 한 번만 나가보세요. 안 맞으면 안 가면 되잖아요. 근데 한 번은 시도해보세요. 윤 씨는 무거운 마음으로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노래교실, 요가, 서예, 스마트폰 교실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윤 씨는 요가를 선택했습니다. 젊었을 때 요가를 좋아했거든요. 첫 수업날 복지관 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복지관 앞까지 갔다가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 생각이 났습니다. 한 번만 해보자. 용기를 내서 들어갔습니다. 수업에는 1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이시죠?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됩니다. 요가 동작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땀도 나고 몸이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어요? 저도 석 달 전에 처음 왔는데 이제는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그러세요? 네, 혼자 집에 있으면 답답한데 여기 오면 사람들도 만나고 좋아요. 그 말에 윤 씨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음 주에도 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갔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요가 수업이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3개월쯤 되었을 때 수업 끝나고 같이 차를 마시는 모임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3명이었는데 지금은 6명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함께 영화도 보러 갑니다. 윤 씨의 말입니다. 혼자 사는 건 여전히 외로워요. 하지만 예전처럼 하루 종일 집에만 갇혀 있지는 않아요. 만날 사람이 생겼으니까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에서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강민호 씨는 새벽에 걷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자 씨는 복지관 요가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들이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젊을 때는 큰 사건들이 행복을 가져왔습니다. 승진, 내 집 마련, 자녀 결혼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산책이 즐거웠다. 오늘 만난 사람과 대화가 잘 통했다. 오늘 만든 음식이 맛있었다.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행복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미시적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좋은 경험을 쌓아가는 것. 그게 모여서 한 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외로운데 어떡해요? 그런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어요. 맞습니다. 시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함께 있고 싶은데 혼자인 상태입니다. 이것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혼자 있음을 받아들이고 그 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입니다. 같은 상황인데 마음가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먼저 혼자 있는 시간을 나를 알아가는 기회로 만드십시오.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정말로 나 자신과 마주한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젊었을 때는 일에 쫓겼고 중년에는 자녀 뒷바라지에 쫓겼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과거를 정리하는 시간으로도 활용하십시오. 평생 쌓아온 경험과 기억들을 돌아보십시오. 힘들었던 일, 기뻤던 일, 후회되는 일, 감사한 일. 그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정리하십시오. 일기를 쓰는 것도 좋고 자서전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평생 바깥 소리만 들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 세상이 뭘 요구하는지. 이제는 내 안의 소리를 들을 시간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조용히 앉아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없는 것만 보면 끝이 없습니다. 배우자도 없고,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안 좋고, 하지만 있는 것도 많습니다. 살아있고, 걸을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자녀도 있습니다. 매일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아는 사람을 만나서 반가웠다. 이런 감사가 쌓이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조석환 씨, 74세입니다. 부인은 5년 전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 씨는 처음 2년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우울증 약도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자녀들이 걱정해서 함께 살자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내가 너희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하지만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복지관에서 하는 자서전 쓰기 강좌를 발견했습니다. 별 기대 없이 신청했습니다. 강좌는 12주 과정이었습니다. 매주 자신의 인생에서 한 시기를 선택해서 글로 쓰는 겁니다. 어린 시절, 학창 시절, 청년 시절, 결혼 생활, 자녀 양육, 직장 생활 등. 처음에는 뭘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질문들을 던져줬습니다. 어린 시절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무엇입니까? 평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조 씨는 하나하나 답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쓰다 보니 잊고 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시골 마을에서 뛰어놀던 일, 청년 시절 첫사랑의 추억, 부인과 처음 만났던 날,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던 직장 생활, 부인과 함께 여행했던 추억들. 글을 쓰면서 조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구나. 힘든 일도 많았지만 행복했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후회되는 일도 있지만 감사한 일도 많았습니다. 12주 과정이 끝났을 때 조 씨는 100페이지가 넘는 자서전을 완성했습니다. 그걸 복사해서 자녀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아들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읽고 울었어요. 아버지가 이런 삶을 사셨는지 처음 알았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딸도 전화했습니다. 아빠, 저 몰랐던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특히 엄마랑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가 너무 감동이에요. 조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서전을 쓴 게 자녀들에게도 선물이 되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조 씨의 말입니다. 글을 쓰면서 제 인생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동안은 힘든 것만 생각했는데 쓰다 보니 좋았던 기억이 더 많더라고요. 부인도 제 안에 살아 있어요. 글 속에서 만나요. 지금 조 씨는 복지관에서 자서전 쓰기를 다른 어르신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고 싶어서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간 일로 묻어두면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습니다. 하지만 꺼내서 들여다보고 글로 쓰고 정리하면 비로소 평화가 옵니다. 이제 명절과 일상을 연결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곧 다가오는 명절,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십니까? 자녀들이 오십니까? 아니면 혼자 보내십니까? 혼자 보낸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번을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명절은 원래 무엇을 위한 날입니까? 수확에 감사하고 조상을 기리고 가족이 모이는 시간입니다. 가족이 못 모이면 의미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명절의 본질은 감사입니다. 혼자여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건강함에 감사하고 자녀가 있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제안드립니다. 나만의 조용한 의식을 만들어 보십시오. 예전처럼 큰 상을 차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면 허전합니다. 간단하게라도 과일 몇 개를 사서 상에 올려놓고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꼭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보, 올해도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을 건네보십시오. 혼자 사는 이웃에게 먼저 연락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같은 동네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도 명절이 외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용기 내서 먼저 연락해 보십시오. 명절인데 함께 밥이라도 먹을까요? 거절당할까봐 두렵습니까? 괜찮습니다. 거절당해도 손해볼 게 없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면 둘 다 외롭지 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추천합니다. 가을 날씨가 참 좋습니다. 하늘은 높고 맑습니다. 공원에 나가서 산책하십시오. 나무를 보고 바람을 느끼고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자연은 우리를 치유합니다. 혼자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래된 사진도 꺼내 보십시오. 오래된 앨범을 펼쳐 보십시오. 젊었을 때 사진, 자녀들이 어렸을 때 사진, 배우자와 함께 찍은 사진. 그 사진들을 보며 지난 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슬픔도 있겠지만 그리움도 있을 겁니다. 좋았던 순간들을 기억하십시오. 그 기억들이 당신을 지탱해온 힘입니다. 자녀들에게 영상통화를 요청해 보십시오. 만나지 못하더라도 얼굴은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쉽게 영상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명절인데 얼굴이라도 보자.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손주들 얼굴도 보고 자녀들과 이야기도 나누십시오.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편지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자신에게 편지를 쓰십시오. 70년을 살아온 나에게.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힘든 일도 많았지만 잘 버텨줘서 고마워.
이제는 조금 쉬어가도 괜찮아. 스스로를 위로하는 시간입니다.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위로하면 됩니다. 밤에 달을 보십시오. 가을밤에는 달이 유난히 밝습니다. 어린 시절 달을 보며 소원을 빌었던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처럼 다시 한번 달을 보며 소원을 빌어보십시오. 거창한 소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년에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매일 평범한 행복이라도 찾을 수 있기를, 외롭지 않은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달은 혼자 떠 있어도 세상을 밝게 비춥니다. 우리도 혼자여도 빛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을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부터 시작하십시오. 걷기가 가장 좋습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걷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숨도 찰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다 보면 점점 나아집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걷는 것보다 매일 30분 걷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연결도 만들어 가십시오.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십시오. 노래교실, 요가, 탁구, 서예,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신이 관심 있는 걸 선택하십시오. 처음 가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가보십시오. 안 맞으면 안 가면 됩니다. 하지만 가보지도 않고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배우는 즐거움도 찾아보십시오. 나이 들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짜 배움의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먹고 살기 위한 공부였다면 이제는 순수하게 알고 싶어서 하는 공부입니다. 역사, 문학, 미술, 음악, 무엇이든 관심 가는 걸 배우십시오. 도서관에 가면 무료 강좌들이 많습니다. 유튜브에도 좋은 강의들이 많습니다. 창조적인 활동도 해보십시오. 뭔가를 만들어내는 활동입니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사진 찍기, 요리, 정원 가꾸기.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정 자체가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것, 그것이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의미 있는 일도 찾아보십시오. 자원봉사가 좋습니다. 복지관에서 급식 봉사, 도서관에서 책 정리, 학교에서 등하교 지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 이것이 삶의 의미를 만들어줍니다. 일기 쓰는 습관도 들여보십시오. 매일 자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몇 줄이라도 쓰십시오. 오늘 기분이 어땠는지, 무엇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일기를 쓰다 보면 내 감정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읽어보면 내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감사 연습도 꼭 해보십시오. 매일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평범한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오늘 아는 사람을 만나서 반가웠다. 이 연습을 3개월만 해보십시오.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오늘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하겠다고 하면 영원히 안 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정하십시오. 오늘 저녁 산책 나가기. 내일 복지관에 전화해서 프로그램 알아보기. 모레 이웃에게 인사하기. 뭐든 좋습니다. 하나만 정해서 실천하십시오. 그게 시작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30분이 넘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가 되었다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여행의 시작입니다. 평생 누군가와 함께 걸었던 길에서 이제는 나만의 속도로 걸을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느리게 걸어도 괜찮고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혼자를 고통으로 받아들인 분들과 혼자를 기회로 받아들인 분들. 전자는 날이 갈수록 힘들어했고 후자는 날이 갈수록 평온해졌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결과가 달랐습니다. 왜일까요? 생각의 차이였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분이라면 이미 변화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같은 시간을 살고 있고 같은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명절이 다가옵니다. 두렵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첫 페이지를 여는 마음으로요. 달이 뜨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해 보십시오. 저 달도 혼자 떠 있지만 온 세상을 밝히고 있다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혼자여도 빛날 수 있습니다. 혼자여도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여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폭풍을 견뎌내셨고 헤아릴 수 없는 난관을 극복하셨습니다. 전쟁을 겪은 세대도 계시고 가난을 이겨낸 세대도 계십니다. 자녀를 키우며 온갖 고생을 다 하셨고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신 분들입니다. 그런 당신이 이제 혼자라는 이유로 무너질 리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방법을 배워야 할 뿐입니다. 혼자 사는 법을 배우고 혼자여도 행복한 법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숙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여십시오. 밖에 나가서 바람을 느껴보십시오. 이웃에게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은 스스로에게 말을 거십시오. 오늘도 수고했어. 잘 살고 있어.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1년이 지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다시 돌아보십시오. 지금의 나와 그때의 나는 분명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건강하십시오. 남은 날들이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평범한 행복이라도 매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빛나는 인생의 지혜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십시오. 혼자 사시는 분들,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미 혼자 사는 법을 익히신 분들, 후배들에게 조언을 나눠주십시오. 함께 이야기 나누며 서로 힘이 되어 드립시다.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